조선시대 집권 세력과 성리학의 흐름 한번 볼게요. 이 고려 말에 성리학을 공부하던 신진사대부가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뉘어지죠. 급진개혁파는 야 고려 제끼고 새 왕조 개창하자 이 얘기고, 온건개혁파는 아니다 고려 안에서 조금씩 한번 개혁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졌으나 급진개혁파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기에는 급진개혁파가 정권을 잡아요. 이 급진개혁파가 결국 관학파고 뒤에 훈구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급진개혁파엔 누가 있냐? 조선 개국공신 누가 있냐? 정도전, 조준, 권근, 남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도전은 너무 유명하니까 조선을 건국한, 나머지 세 사람 암기법은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조준은 새 왕조 개창을 조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이 사람이 조선을 건국한 조선 건국 개국공신이구나. 그리고 권근은 권하다, 근이 뿌리예요. 뿌리까지 바꿀 거를 권하다, 이런 얘기예요. 뿌리까지 바꾼다는 얘기는 새 왕조를 개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근에서 아, 뿌리까지 바꿀 걸 권하는 거니까 아, 이 사람도 조선 개국공신이구나. 남은은 야, 남은 거 없이 싹 바꾸자, 이게 바로 새 왕조 개창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은에서는 아, 남은 거 없이 싹 바꾸자. 그래서 아, 조준, 권근, 남은, 이 사람들도 조선 개국공신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훈구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훈구파가 이제 누구를 지칭을 하냐? 훈구파에서 훈이 공훈이에요. 우리 무공훈장 할 때 그 훈자예요. 그래서 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떤 공이 있는 사람들이냐? 수양대군, 세조죠.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제끼고 왕이 될 때, 이 정권을 잡을 때 도와줬던 공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명회나 신숙주나 이런 사람들이 훈구파가 됩니다. 그렇다면 온건개혁파엔 누가 있냐? 대표적인 분이 정몽주죠. 그리고 정몽주, 이색, 길재, 이런 사람들이 온건개혁파입니다. 이 고려 말의 온건개혁파가 지방으로 숨어 들어가서 이제 결국 살인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살인파가 16세기부터 다시 정계에 등장을 하면서 조선 사회를 다시 꽉 잡게 됩니다. 자, 16세기 볼게요. 살인파가 역사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살인파의 특징하면 좀 철학적이고, 이제 골수 성리학자잖아요. 지방에 숨어 들어가서 성리학만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철학적이고 의리 명분적, 고려 왕조의 어떤 의리를 지키려 했었죠. 그래서 의리 명분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을 중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16세기에 보면 저희 했는데 뭐 이황과 기대승 간의 주기론, 주리론, 이런 게 다 인간의 심성에 대한 얘기죠. 이기론이라는 게. 그리고 이이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대성과 이황, 이이, 사단 칠정론, 이기론, 이런 게 다 어떤 인간의 심성에 대한 깊은 관심이고 좀 철학적인 특징이 있더라. 살인파 계보를 볼게요. 제일 처음에 정몽주가 대빵이죠. 그 밑에 길재, 김숙자, 김종직, 그리고 그 밑으로 김종직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살인들이 화를 당하는 게 사화잖아요. 첫 번째 사화가 바로 무오사화고, 무오사화의 계기를 제공했던 게 김종직이 조이제문이라는 걸 쓰면서 무오사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직이 있고, 그 밑에 무오사화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자였던 김일손이에요. 김일손이 무오사화의 피해자고, 김갱필, 정여창은 그 다음 사화인 갑자사화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김종직 다음에 김일손, 김갱필, 정여창이 그 밑에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광조는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사화가 김효사화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조광조가 있다. 그래서 조광조랑 같은 라인에 이현적과 서경덕이 있는데, 저희 주기론, 주리론 할 때 주리론의 대표 시조가 이현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리론자 외울 때 적황룡일, 적황룡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현적, 이황, 유성룡, 김성일 이렇게 되는 거고, 서경덕이 주기론의 시조였어요. 그래서 서이장송, 설하이장송화 해서 서이장송, 서경덕, 그 다음에 이가 이이예요. 그래서 이 뒤에 밑에 부분은 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어, 이 흐름을. 근데 좀 낯선 건 이거죠. 정몽주에서 김종직까지. 요거는 암기법으로 한번 외울게요.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까지 어떻게 외우냐? 자, 정몽주, 이름에 몽, 꿈몽이 있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몽주가. 그래서 맨날 자, 꿈꾸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정몽주는 길에서도 숙면을 취한다, 잔다, 이런 얘기죠. 정몽주는 꿈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정몽주는 길에서도 잔다. 어느 정도로 자냐? 종일 잔다. 이렇게. 정몽주는 길에서도 숙면을 취하는데 종일 잔다. 그러면 정몽주는 길에서도의 길이 길재예요. 정몽주 다음에 길재였죠. 그 다음에
정몽주는 길에서도 숙면을 취한다 해서 숙이 김숙자예요. 정몽주, 길제, 김숙자였죠. 그 다음에 김종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잔다의 종일에서 김종직, 이걸 연상을 하시면 정몽주, 길제, 김숙자, 김종직. 김종직 밑으로는 제자였던 김일손, 갑자사화의 피해자였던 정효창, 김갱필, 그 다음에 김효사화 피해자였던 조광조, 그리고 이현적은 주리론의 대표자 적황룡일의 이현적이고, 그리고 서경덕은 주기론의 대표자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황과 이이가 있는데, 이황과 이이가 이때면은 완전 살인 세상인 거죠. 요 정도 16세기의 특징은 요 정도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 살인 세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살인 안에서 사색 당파로 붕당, 당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17세기 특징 볼게요. 17세기는 이제 붕당이 나뉘어져서 서로 막 사람들 안에서 붕당이 나뉘어져서 싸우고 막 논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리학의 특징은 17세기는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측면보다는 예학이 발달합니다. 16세기에는 사림들이 이제 철학적 측면에서 되게 많이 연구하고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17세기에는 철학적 측면보다는 좀 예학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김장생이 대표적인 분이고, 그래서 예학이 발달을 해서 뭐 예속 논쟁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이후 예학이 발달을 하고 북벌론이 나와요. 북벌론 대표적인 사람이 효종이죠. 효종이 북쪽을 정벌하자. 그때 북쪽에는 청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를 치자는 얘기고, 이 북벌론의 의미는 의리 명분적인 정치 사상이에요. 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어. 그럼 우리도 그 의리를 지켜야 돼. 근데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치자. 이게 바로 북벌론이 나온 게 17세기예요. 그리고 또 17세기 특징 중에 하나는 양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대동법, 공물을 쌀로 내자 이거죠. 호포로는 양발들 집집마다 다 포를 걷게 하자. 양반들에게도 포를 걷자. 이게 호포론이고, 주전론, 야 화폐를 좀 사용하자. 이런 식의 어떤 성리학 내에서도 사회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실학, 이런 특징들이 나옵니다. 17세기부터. 그리고 또 17세기 또 하나의 특징은 주자 성리학의 절대 신봉이냐, 주자 성리학으로부터의 탈피냐 하는 두 개의 노선으로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16세기 사림이 권력을 잡으니까 17세기 이후는 사림 내에서 당이 갈라지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리학을 절대 신봉하자, 아니다 좀 상대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노선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을 절대 신봉하자, 이걸 주장한 사람들은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들이에요. 대표자가 송시열이죠. 김장생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서인들은 의리 명분론을 강화하면서 주자 중심의 성리학 절대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야, 성리학이 최고야. 이게 바로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들의 주장이었고, 반면에 성리학을 좀 상대적으로 보자. 이건 누가 주장했냐? 당시 비주류였던 남인과 소론. 이 사람들은 자, 육경과 제자백과, 그러니까 성리학 그 이전의 학문이죠. 그래서 육경과 제자백과 이런 학문에서 한번 조선 사회 모순의 어떤 해결의 사상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바로 성리학을 좀 상대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 윤휴와 박세당. 이 사람들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윤휴는 송시열의 예론, 예학을 비판했다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윤휴에서 휴가 쉴휴예요. 휴게실. 이게 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쉴휴인데 성리학을 비판했다가 관직에서 쫓겨나고 영원히 쉬게 됐어요. 죽었거든요. 그래서 윤휴에서 쉴휴를 보고 영원히 쉬게 됐다. 성리학 비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박세당도 양명학과 노장사상, 성리학과는 좀 벗어난 학문들이죠. 양명학과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 비판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요. 그래서 윤휴와 박세당은 유교경전, 성리학을 좀 독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세당은 어떻게 생각하냐? 박세당, 빡세다. 빡세다는 얘기는 엄청 힘들다는 얘기죠. 힘들 때 빡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박세당도 성리학 비판하다가 무지 힘들게 됐다. 자, 18세기 성리학에서 대표적인 특징은 사회 경제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18세기 하면 인물성 동의론 논쟁이 펼쳐지죠. 노론이 당시 집권 세력이었는데 노론 내에서도 인물성 동의론, 인성과 물성이 같냐 다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정리해 볼게요. 15세기에는 급진개혁파가 권력을 잡았죠. 조선을 개창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관악파고, 이들이 바로 훈구파가 되는 거예요. 훈구파는 세조 수양대군이 집권할 때 도왔던 공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신숙주나 한명회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되고요. 16세기에는 온건개혁파였던 사림들, 지방에 내려가 있던 사림들이 하나둘씩 정계로 등장을 하면서 16세기가 되면 사림들이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살인들의 특징은 골수 성리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좀 철학적, 인간의 심성, 이기론이나 주기론, 주리론 이런 거 연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리 명분적, 의리를 좀 지켰습니다. 그래서 살인파 계보를 보면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여기까지는 제가 두 문자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꿈꾸는 거 좋아하는 정몽주가 길에서도 자더라. 종일 자더라. 여기가 꿈꾸는 걸 좋아하는 정몽주가 길에서도 해서 길재, 자더라에서 김숙자, 숙이 잠잘 숙이니까요. 그리고 종일 자더라에서 종일에서 김종직. 그 다음에 김종직은 무오사와의 계기가 된 사람이에요. 조이제문이. 그리고 김일소는 김종직의 제자고 무오사와의 피해자고 정여창, 김경필은 갑자사와 연산군이 일으킨 갑자사와의 피해자고요. 그 다음 나오는 김효사와의 피해자가 조광조고 그 조광조와 같은 라인의 이현적, 서경덕. 이현적은 주리론의 시조, 서경덕은 주기론의 시조. 그 아래로 이황과 이의가 있더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17세기의 성리학의 특징은 예학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북벌론이 나오죠.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북벌론이 나오고요. 성리학의 노선이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화, 성리학의 절대화와 상대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화를 주장했던 윤유와 박세당이 죽더라. 사문난적으로 몰리더라. 18세기는 인물성 동의론이라고 해서 호랑 논쟁이 벌어지더라.